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열띤 회의와 토론 끝에 처음으로 실제적인 협정이 맺어졌는데요. 오늘은 이번 파리 협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파리 회의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과 프란체스코 교황이 꼭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좀 천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협은 IS의 테러리즘과 유사하다면서 빨리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IS의 테러 위협처럼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파리 회의가 시작되는 날 세계가 자살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구 파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세계가 자살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 아무래도 교황께서 조금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총회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게 이제 1997년 교토 의정서거든요. 이때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전된 합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 기후회의를 한번 살펴본 말이죠. 이번 파리 회의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 발전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이제 114개국 국가 정상 또 183개국 정부 대표 3만 명의 환경 전문가 또 민간 환경 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거든요. 이때가 처음 열린 인류 최대 환경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arth Summit라고도 불렸는데 이 회의에서 세 가지 안건이 채택됐어요. 산림 유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조약국의 의무 이행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 의미 이상의 그런 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40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시키자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이제 우리가 교토 의정서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제 이행이 실질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죠. 미국이나 호주 등이 이제 협약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들 나라의 그 산업보를 위해서 이 교토 의정서를 거부했고요. 또 탈퇴까지 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09년 코펜하겐 회의, 2010년에 멕시코 칸쿤 회의,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리면서 교토 의정서 이행 노력을 좀 다짐을 하긴 하는데 미국도 탈퇴한 상태에서 또다시 일본도 추가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무실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파리에서 실질적인 전 세계 합의를 이룬 것인가 대단한 것이죠.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 파리 협정의 최종 합의문을 보면요.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섭씨 1.5도까지 좀 제한하기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토 의정서를 만들 당시에 그때 지구 온도를 2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전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자는 협정은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2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기온 상승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약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처음이고요. 사실 이제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도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선진국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45% 이상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협정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협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의무화하지는 못했어요. 현재는. 예. 그래도 노력해서 우리가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1.5도 제한이 예. 뭐 이런 건 좀 차지하고라도 이런 목표를 세워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인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온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탄소 저감 양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양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0개국 이상이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우리가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감축 목표를 갖다가 유엔에다가 제출을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 저감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 저 유엔에 제출한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96%나 됩니다. 그 굉장히 실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교도 의성서 때 전 세계 온실가스의 15%밖에 못 따라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96%를 다루는 것이니까 예. 굉장히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이제 유엔이 발표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는 매 5년마다 검토되고 또 수정 보완될 것이라래요. 예. 국가별로 적절한 투명성 제도를 갖추고 이것을 이제 국제적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 이전을 통해서 국가 간 시장 어떤 메커니즘은 물론 필요한 정책도 이제 연계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5년마다 이제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정말 지키느냐 예. 이거를 좀 검토하기로도 했고요. 또 2018년 자료부터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번째 이행 점검은 2023년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 협정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이죠. 최소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작년 6월에 회칙에서 밝힌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랫동안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던 개도국들은 오히려 지금 기후변화의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 액수도 크죠. 매년 1천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매년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리 협정이 시작되는 게 올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모범적인 저탄소 경제 성장 정책의 개발 또 이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시 혹은 기업 또 시민들의 참여가 병행돼야 하거든요. 세계 2위 규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에서 2030년에 37%의 온실가스 감축 중 11%를 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포함한 국제시장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앞으로.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기후 체제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탄소 경제는 미래의 희망이 아닌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창의적인 노력과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극복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